자, 도형 이동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제 필수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뭐 내용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점이나 도형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으로 이제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점을 이제 먼저 옮겨봅시다. x, y라는 점을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 이동한 만큼을 그대로 플러스 해가지고 구하지 않았니? x에다가 a를 더해주고 y에다가 b를 더하는 식으로 그대로 구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점을 평행 이동할 때에는 그 평행 이동한 만큼을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지.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는? 근데 이제 도형은 좀 달랐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 이 방정식을 x축으로 a, 그럼 아까는 x 더하기 a로 썼지만 도형은 반대부호로 씁니다. x-a, y-b로 써줘야 돼요. 반대부호로 써주는 거야. 반대부호로. 알겠지? 도형은 반대부호로 씁니다. 점은 그대로 쓰고요. 요거 이제 주의해 주시고. 자, 대칭 이동으로 이제 해볼 건데, 자, x, y라는 점을 각 상황에 맞게 대칭 이동을 한다. 자, x축 대칭해주면 어떻게 될까? 뭐가 바뀌었죠?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래서 y의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이었고, y축 대칭 무슨 부호가 바뀌었죠? y가 아니라 x의 부호가 바뀌었죠. 다른 문자의 부호가 바뀌었지. 다른 문자의 부호가 이렇게 x의 부호 바꾸고, 원점 대칭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점 대칭 둘 다 바꿨습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라고 썼었고, y는 x칭 제가 어떻게 했죠? x와 y의 자리를 이렇게 바꿨던 거 기억나니? 바꾸는 거?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요거 뭐였을까? y는 마이너스 x. 그렇지. 이거 3, 4번 둘 다 시행했다 보면 돼. 부호도 바꾸면서 자리를 바꾸는 거야. 여기 지금 잘못 썼죠? y, x라 써야죠. 여기 지금 y, x.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라고 써줘야 되겠지. 저렇게 대칭 이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도형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도형은 이제 점이랑 똑같이 들어가서 이제 x축 대칭, 그러면 y의 부호를 이렇게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고, y축 대칭 x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원점 대칭 xy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y는 x 대칭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시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요거?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 뭘 주의해줘야 되냐면은, 봐봐. 4번, 5번 있지? 4번, 5번은 그냥 뭐, y, x 자리 바꾸고, 부호까지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점이랑 똑같잖아, 당연히. 그죠? 근데 이게 사실 다릅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달라. 그 점 같은 경우에는, 봐봐. 우리가 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이 x좌표, y좌표, 그 좌표를 둘이 바꿔서 쓰면 되거든, 점은. 근데 도형은 있잖아. 이게 좀 미묘하게 달라.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y랑 x를 이제 바꾸는 건데, 이게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야. 점은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은 x 대신에 y를 쓰는 거고, y 대신에 x를 쓰는 거야. 앞에 거는 x 대신에 y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앞에 거는 자리를 바꿔준 걸로, 점은 이제 자리를 바꿔준 걸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에서 저렇게 y는 x 대칭할 때에는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미묘하게 다른 게 뭐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줄게. 만약에 어떤 점의 좌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1, 만약에 마3이라는 점이 있어. 이렇게 다시 1, 마3이 아니라, 자, 뭐 이런 점이 있어. x-1, y 플러스 3. 뭐 이런 점이 있다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얘를 y는 x 대칭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 둘이 서로 자리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근데 도형 중에는 이러한 도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도형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y는 x 대칭해라. 어떻게 될까? y 자리에 x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y를 쓰는 거야. 뭔 차이인지 알겠니? 이거?
얘는 자리를 바꾸는 건데 얘는 지금 내가 자리를 바꾼 게 아니라 문자끼리 바꿨지? 그 차이가 있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얘는 문자끼리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얘는 자리 바꾸고 얘는 문자를 바꾸는 거야. 그걸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점이 이제 x, y다. 그 점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한다. 그럼 그 옮겨진 점의 좌표가 무엇이냐? 라는 거야. 자, 이 옮겨진 점의 좌표 이제 우리가 x', y'이라고 표현해주면은 이 가운데 있는 a, b가 어떤 역할을 할까? 중점 역할을 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지. 이 a, b가 이제 저 양끝점을 가지고 중점이다. 라는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점식을 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 x'이랑 y'을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이 성립하잖아. a는 2분의 x 플러스 x'. 그 다음에 이제 b는 2분의 y 플러스 y'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옮겨진 점의 좌표를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x'은 이라고 정리하고 여기서 y'은 이라고 정리를 해보자. 양변에 2 곱하고 x 넘겨주면 돼요. 2a-x 2b-y가 될 거야. 이렇게. 이게 옮겨진 점의 좌표입니다. 2a-x 2b-y야. 이렇게. 자,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 이건 예를 들면 딱 바로 알 수 있어. 봐봐. 만약에 1,3이라는 점이 있어. 근데 그 1,3을 이제 내가 많이 봐봐. 1,3을 어떤 5,-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이 옮겨진 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때 한번 방법 얘기했었는데 기억납니까? 4만 붙었으니까. 응. 그쵸? 이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게 x가 몇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차이라는 거는 봐봐. 그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야, 뒤에서 앞에 거. 항상. 지금 뒤에서 앞에 거 빼면 4니까 그 차이 4만큼을 더 추가시켜 주셔가지고 9, 해주고. y좌표는 차이가 몇이니 이거? y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3 빼면 마4 받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4를 한 번 더 해야지. 9, 마이너스로. 이렇게 찾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 차이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훨씬 빠르다라는 거지, 이제. 차이를 이용해서. 공식으로 외워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이거 알겠니? 도형. 똑같습니다. x, y라는 도형을 어떤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2a-x, 2b-y는 0이라고 들어가면 되고. 자, 마지막 상황은 어떤 직선을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점이 있어. 이 점을 이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이 옮겨진 점의 좌표를 지금 찾고 싶은 거야, 이제. 자, 얘는 이제 두 가지 조건식을 좀 세워 주셔야 되는데, 우선 이 처음에 주어진 이 P라는 점이 이제 대칭 이동을 해서 P'이야. 그럼 그 선분으로 이었을 때 그 선분의 중점 있죠. 선분의 중점. 그 선분의 중점은 이제 말 그대로 중점 좌표니까 두 좌표를 더해서 나누기 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점이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중점 조건. 그 중점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그 좌표를 직선에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죠. 중점 좌표를 대입할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식은 뭐냐면은 지금 이 처음에 이 양끝점을 이은 선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네들이 이제 무슨 관계? 이거 수직 관계죠. 수직 관계. 그죠? 수직이면은 두 기울기의 곱이 뭐였지? 마1이었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한다.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가 있고. 자, 이제 요거는 뒤에 문제를 좀 같이 보면서 확인하고.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필수 예제. 이거 필수 예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각각 A'과 B'으로 옮기는 어떤 평행 이동이 있대.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그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점으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라 라는 거야.
일단 어떻게 평행 이동됐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잘 보시면은 A라는 점을 먼저 관찰해보면은 지금 Y좌표가 어떻게 되니 지금? Y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4입니까 이게 지금? Y좌표가 1에서 3으로 바뀌었잖아. Y좌표가. 그럼 평행 이동이 얼마큼 될 겁니까 이거는? 뒤에서 앞에 걸 빼라고 했죠? 그러니까 Y좌표가 얼마큼 평행 이동이 됐다?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점 B를 확인해 보면은 X좌표가 원래 마3이었는데 마1로 바뀌었지. 이건 어떻게 평행 이동된 거예요 이거는? 뒤에서 앞에 거 빼봐. 몇이야? 2죠. 그러니까 X축으로는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얼마큼 이동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A, B를 이제 구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A라는 점 봐봐, 다시. A라는 점의 X좌표가 원래 마이너스 A였다가 4가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걸 빼주게 된 게 그 평행 이동한 만큼인 2가 돼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X축으로 2 옮기는 거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Y좌표 똑같이 들어가. 지금 여기 점 B가 지금 Y좌표가 2B였다가 5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뒤에 좌표에서 앞에 좌표를 빼주신 만큼이 그 Y축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이 되겠다. B 계산해 주시면은 여기서 아마 2분의 3이 이렇게 나오겠네. 저기까지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A, B는 이제 확인됐어. 자, 마이너스 2,2분의 3인데 이 점으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게? 이 점으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 그러면은 이 점을 이제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됩니까? 이거 맞니?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거? 반대로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이 점으로 옮겨지는 그 원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지. 이 점이 어떻게 옮겨지는가가 아니라 이 점으로 옮겨지는 이 처음 점의 좌표 구하는 거죠, 지금.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X축,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PQ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뒤에 좌표에서 앞에 좌표 빼준 게 이제 2가 돼서 P는 이제 마사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뒤에 좌표에서 옮긴 좌표에서 처음 좌표 빼주시면 2니까 얘도 Q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곱하면 2가 정답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됐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여기 이제 문맥에 괜히 이제 낚이지 마시고 잘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페이크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가다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포물선의 이동을 이제 볼 거야. 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으로 A만큼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해주고 나니까 그 곡선이 fx인데 그 곡선의 꼭지점이 이 직선을 지난다라고 돼 있어. 일단은 처음 주어진 저 이차함수를 평행 이동을 이제 해볼 거야.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그 도형을 지금 옮기는 상황이잖아요. 도형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꼭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쟤를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 도형을 이제 내가 옮기는 것으로 이제 해볼게. 자,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한대. x축으로 a. 그럼 x 대신에 이제 뭘 써줘야 됩니까? x 대신에 반대부호죠. x-a. 도형으로 옮기는 거는 반대부호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해주래.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x, y의 보호를 다 바꾸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y의 보호 바꾸고, 그 다음에 x의 보호를 바꿔줄 건데, 이거 x의 보호 바꾸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빼기 3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 제곱 안에 이거 부호는 뒤집어도 상관이 없죠. 제곱 안의 부호는. 그렇기 때문에 잘 봐. 일단 제곱 안의 보호를 이렇게 뒤집어주고, 제곱 안의 보호. 근데 여기 원래 마이너스 y는 이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 번 더 곱해가지고 우변의 부호를 다 이렇게 뒤집어 줄 거야. 우변의 부호를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해주고 나면은 이제 얘가 이제 fx라는 건데, 얘가 이제 fx. 그 fx가 꼭지점이 있는데 이 직선을 지난다라고 돼 있죠. 그럼 꼭지점 좌표 여기서 몇 컴마 몇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 몇 컴마 몇입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3이죠. 얘가 0되는 x였지. 그때의 y좌표. 이게 y는 2x-1이 지나니까 그 y는 2x-1에 그냥 대입해 주시면 끝. y좌표 3은 자 x좌표 2배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여기서 넘겨서 a 구해보시게 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a가 마이너스 4인가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꼭지점 a에다가 이제 마4 들어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몇이야? 2,3 나오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됩니까? 네, 모르는 거 아니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 직선으로 옮겨볼 거야. 근데 이 도형의 이동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도형들을 옮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 도형의 이동 앞 단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뭐 중점, 무게중심,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연관돼서 나옵니다. 앞 단원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지. 그걸 아셔야 돼 이거를. 보시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평행 이동하니까 얘랑 접한대. 이런 상황이지.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그게 어떤 원에 접한다.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식 세워줄 거냐면은 평행 이동한 직선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의 중심과 그 직선까지의 거리는 반지름과 일치한다 라는 식을 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 직선 먼저 평행 이동 해보자. 일단은 여기다 쓸게요. x축으로 마이너스 k, x 대신에 x 플러스 k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네. 자, 이거 좀 전개해 주겠습니다. 4x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 플러스 4k는 0. 이게 직선인데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반지름이다.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지금 3이니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 자, 루트, 자,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럼 25죠. 자, 0,0이 이제 들어갔으면은 여기 0, 0 들어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k의 절대값이 되고 그게 반지름이다 라는 요런 식을 써볼 수가 있죠. 요런 식을. 자, 분모가 5니까 양변에 5 곱해주면은 15가 되고 우변 마이너스 2 플러스 4k가. 우리 이거 절대값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우변에다가 풀마 붙이는 거였죠. 풀마. 요거 이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k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값을. 자, 일단 플러스일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15, 그때 k가 아마 4분의 17이 나오는 것 같고, 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3이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둘이 더해서 1.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공식 이제 쓰고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고. 필수 예제 4번. 이번에 또 다른 형태의 직선을 이동을 해볼 건데 앞에 거보다는 조금은 쉽습니다. 뭐냐면은, 자,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이동을 해보고 나니까 그 A라는 점을 다시 지나는 직선이 되었다라는 거거든. 일단 우리는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돼.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 두면은 저거 X좌표는 반대부호, Y좌표는 그대로 썼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 이렇게 세웠었죠? 알죠? 알죠?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을 이제 저렇게 평행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제 평행 이동. 자, 일단은 X축으로 이제 마3이고, Y축으로는 지금 2인데, 잘 보세요, 이거. 일단 X축으로 마3이면, X 대신에 뭘 쓰는 거였지? X 플러스 3이죠. X 플러스 3 들어가면은, 여기 플러스 5가 되고,
자, y가 2만큼 이동되면 여긴 우변에다가는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플러스 5. 요거 맞죠? 플러스 5.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냐면은 얘를 이제 무슨 쪽 대칭 해줍니까?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해준대. y축 대칭. y축 대칭 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x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 x라고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제 마이너스 x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x 빼기 5로 생각을 해줘도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제곱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곱 빼줄게요. 아, 그러면은 이제 제곱이 없으니까 요대로 쓰는 게 맞고. 근데 얘가 이제 a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또 대입해줘야죠. 이제 a의 좌표인 마이너스 2,3을 그냥 그대로 대입해 주셔가지고 3은 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얘가 이제 7m 더하기 5가 되는 것이니까 기울기 m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7분의 2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게 처음 주어졌던 그 직선 L의 기울기, 즉 M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M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M이 답입니다. 요게 여기 그냥 그대로 답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답이고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 다음 원의 이동이야. 이제 원. 자, 저 원이 있는데 대칭 이동하고 또 대칭 이동 해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우선 저 원의 방정식을 우리 항상 표준형으로 좀 이제 바꿔 놓는 게 좋습니다. 포물선은 꼭지점 완전 제곱식 만들고 원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해가지고 그 중심 좌표랑 반지름을 알 수 있게 변형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저 원의 방정식을 이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지금 해볼 건데, 잘 봐, 이거. 일단, 저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y 그냥 플러스 b는 0이지. 잘 보세요.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자, 얘는 이제 절반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도 이제 절반 y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자, b는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완전 제곱 하면서 4하고 4분의 a 제곱이 쓰였으니까 이렇게 일단 우변에다가 추가시켜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거 맞니? 완전 제곱식 했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고 원점 대칭을 해준다라고 돼 있지 지금.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해주게 되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었고 그 다음에 이제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을 또 해주래. 원점 대칭. 그럼 원점 대칭 해주면은 x, y의 부호가 또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럼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일단 얘 부호 바꾸면은 여기 x 먼저 쓰는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a y의 부호 바꾸면 y 더하기 2의 제곱이 결국에 마이너스 b 더하기 4 더하기 4분의 a 제곱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이 두 대칭 이동을 해주게 된 거는 결국 뭐랑 같은 건가 저게? 저게 그냥 y는 x 대칭이랑 같습니다. 그냥 y는 x 대칭. 요거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대칭 이동까지 해주고 난 방정식이 저기서 무슨 꼴이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이제 y 마이너스 c의 제곱이 4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미지수들 결정해 줄 수 있겠지? 짝지어가지고, 그죠? 여기가 이제 3이 되려면은 a가 몇이어야 될까? a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 c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것이고 얘네 우변끼리 그럼 같아야 되니까 저거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해 주시면은 자 일단 자 a가 마이너스 b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나누기 4에서 이렇게 되네. 얘가 4라는 거니까 b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b는 이게 몇이야? 9가 되겠죠. 9 다 더해 주시면은 1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 그냥 과정만 천천히 밟아 나가기만 하면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 다 썼니? 넘어갑니다 이제.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6번 두 번째 원의 이동이야 이제. 자, 문제가
저 포물선을 저 포물선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이 있을 때 이 원이 도대체 어떻게 옮겨지는가에 대한 문제야. 자, 요게 이제 좀 봐줘야 되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잘 봐줘야 돼요. 이거. 자, 할 게 많습니다. 일단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옮겨지는 평행 이동인지부터 따져줘야 되는데, 첫 번째 과정. 우선은 우리가 그 평행 이동이 얼만큼 됐는지 확인해 줄 때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 가지고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무조건 만든다 생각해야 돼. 지금 저기 처음 주어진 y는 x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5. 얘네를 있잖아,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첫 번째 거 어떻게 되냐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두 번째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인데,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시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뒤에 거는 0, 마이너스 5. 맞습니까, 이거? 맞니, 이거? 그러면 평행 이동이 얼만큼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x축으로 얼만큼 이동됐죠, 얘가? 몇만큼? 2만큼 이동된 거 맞니? 2. y축으로는 몇만큼입니까, 이거?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뒤에서 앞에 걸 빼라 그랬죠? 옮겨진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평행 이동이 우리 어떻게 되는지는 알았고, 자, 그러면 이 C1이라는 게 C2로 옮겨진다라고 돼 있지? 얘도 이제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지금 C1이라는 거는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4인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럼 C2는 어떻게 옮겨지는 것이냐? 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2의 제곱, Y 대신에 Y 플러스 1, 그놈의 제곱으로 이렇게 써 들어가야 되겠지. C1은 저 평행 이동에 의해서 C2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좀 해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이 뭐냐면은, C1이라는 저 원에 접하면서 C2의 중심을 지나는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야.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일단 상황은 요런 상황이야, 얘가 이제. 봐봐. 일단, 처음 주어진 요 원이 있어. 0,0이죠, 얘가 이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2,-1로 원이 뭐 조금 옮겨졌어요. 대략 한 이 정도가 원의 중심이 될 것 같고, 이 정도가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원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질 것 같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이제 0, 여기 정도 지나겠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렇게 원이 그려질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삐뚤어졌는데, 봅시다. 자, 저렇게 이제 지나는 원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래. C1에, 처음 주어진 요 C1에는 이제 접하면서, 이 C2 있죠, C2. 요 C2의 중심을 지나는 그 두 접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이 C2의 중심, 요 점을 지나고, C1에 접하는 접선. 그러니까 뭐, 요런 접선이 이제, 뭐, 요런 접선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요런 접선. 그 다음에 뭐, 요런 접선도 하나가 또 있을 수가 있죠, 요런 접선. 이 두 접선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두 접선이. 그 두 접선에 의해서 생기는 직선과, 자, 요 X축으로 둘러싸인 요 자그마한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는 문제야.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니? 상황은? 자, 그래서 저 좌표평면 그리는 거는 사실 필수는 아닙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상황이 그려지면은,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가지고 씩 세워서 해주면 되는데, 근데 결국 넓이 구하려면은 사실 그리는 게 편하긴 합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좀 생각하면은 좀 상황이 좀 더 파악이 용이하겠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이 C2의 중심인 2,-1을 지나고 이 C1에 접하는 이 분홍색 접방을 이제 구해줄 거야, 접방을. 그럼 접선의 방정식 이제 구하는 과정 씁니다, 이제 접방. 자, C1이라는 원 입장에서는 그 원의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 버리는 거죠, 그지? 그러면 외부의 점에서 접방 긋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의 점에서 긋는 거. 저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이제 m이라고 이렇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전개해서 mx-y, -2에 -1은 0, 2라고 둔
접방하고 이 C1이라는 요 점에 원의 중심과 그 접선까지의 거리, 그 원의 중심과 요 접선까지의 거리가 뭐다? 반지름이다 라고 식을 써주면 되는 것이었죠? 기억나시죠? 자, 처음에 주어진 저 C1이라는 점은 저거는 이제 0,0이니까 얘네 둘 사이의 거리 공식을 씁니다. 거리 공식을. 자, 거리 공식 쓰면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0,0 대입 절대값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여기 반지름 2다 라고 식을 쓴다. 자, 양변을 제곱합니다.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분자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이 4고 양변에 이제 4를 좀 저 분모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소구가 일어나서 결국에 m 값이 나옵니다. m은 이제 무엇이냐?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여기까지 일단 확인하시고 근데 문제를 지금 구하고 나니까 접선은 두 개인데 기울기 m 값이 몇 개 나왔죠 지금? 하나 나왔죠? 이게 어떤 상황이라 그랬지? 이거? 그치. 이게 나머지 한 접선은 기울기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기울기는 뭐였었냐면은 세로로 된 직선, x는으로 나오는 거 맞네, x는? 그래서 일단 두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써보면 첫 번째 거는 뭐냐? 여기서 구한 m 값을 여기 접방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y는 4분의 3x 바로 전개한 거 쓸게요. 이거 바로 전개한 거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야. 두 번째 접선은 그럼 뭐냐? 이 외부의 점이었던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 세로로 된 직선 x는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x는 2가 되겠죠. x는 2. 이 두 접선과 저 x축과의 그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넓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기 조금 좁으니까 여기다가 저 상황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지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x축이 이렇게 지금 지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외부의 점이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었고 얘는 이제 x는 2였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으로 된 게 이제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5죠. 이렇게. 결국 넓이 구해주려면은 그 점들의 좌표만 구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 요거 자 x축과 x는 2가 만나는 여기는 당연히 2,0이겠죠. 2,0 여기는 이 대각선으로 된 직선의 그 x절편에 해당되는 자리니까 x절편 여기 y에다가 0 넣어서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x. 그럼 구해보시면은 x가 몇 나올 거야? 얘가 이제 3분의 해가지고 이제 몇이야? 3분의 10 나오니까? 3분의 10 나올 것 같은데 여기? x절편이 아마 3분의 10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보시면 3분의 10 3분의 10이 나올 것이고 그럼 끝났지. 삼각형의 넓이 여기 마침 또 수직이니까 밑변은 자 이거 얘네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축에 평행할 때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 그랬죠? 여기가 3분의 4 높이는 마찬가지로 큰 y좌표에서 여기 작은 y좌표 빼니까 1 그 넓이는 이제 몇입니까? 여기가 2분의 1까지 해주면은 3분의 2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됨? 혼자서 할 수 있겠니 이거? 할 게 많은 거지 못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자, 좀 되게 복잡한 문제였는데 평행이동 얼마큼 되는지를 찾아가지고 저 두 원을 이제 확인을 해서 자, 지나는 이제 직선을 이제 지금 구하는 문제였다. 근데 사실 그 직선이 접선이어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 쓰는데 세로로 된 직선 이거는 기울기 m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x는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필수 이제 7번. 자,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이제. 이 도형의 이동을 대표하는 유형입니다. 자, 뭐냐면은, 일단 세 점의 좌표가 일단 나와있지. 세 점의 좌표. 자, A가 1,3이고, 1,3 여기 정도. 점 B는 A, 0, X축 위의 점입니다. X축 위의 점.
점 C는 이제 0,B. 얘는 이제 Y축 위의 점인 거죠, 지금. Y축 위의 점.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저 선분 AB. 선분 AB. 요거. 그 다음에 선분 BC. 선분 AC. 얘네 세 선분의 길이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야.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찾는 거였냐면은, 대칭 이동을 해서 풀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고정된 점과 이 Y축, X축,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 요거 얘와 길이가 같은 Y축 대칭을 한 요 점 있죠? 옮겨진 점. 이 점의 좌표를 이제 A'이라고 두면은 Y축 대칭했으니까 X좌표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 맞니? 저거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점 A를 이제 점 B, X축 대칭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여기 이제 Y좌표 의 부호가 바뀌는 것이니까 여기의 좌표는 이제 1,마삼이 되겠습니다. 이 선분이랑 길이가 같겠죠. 이 선분이랑. 자, 결국에는 지금 얘의 길이가 같은 게 보이지.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고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또 가운데 선분 이제 얘가 이제 있으니까 얘가 이제 그러면은 이 선분의 길이의 최소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저게 어떨 때 최소였었죠? 저게 일직선이었을 때였죠? 이 양 끝점을 그냥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때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어서 이 선분의 길이만 구해주시면 답이고 그러면 결국 선분 A', A2'에 대한 길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X좌표 뺀 거 2 제곱 Y좌표 길이 뺀 거 6 제곱해서 루트 40 즉 2루트 10을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루트 10 알간 대칭 이동해서 양끝점 가지고 해주면 되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문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 그때의 점 B와 C의 좌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최소가 될 때의 점 BC의 좌표 X축, Y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그 최소일 때의 그 두 점을 이은 요 직선의 방정식 가지고 구해주면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직선 A', A2'을 자, 일단 기울기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저 1,마삼으로 해서 확인해 주시게 된 게 결국 Y는 마이너스 3x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직선과 X축, Y축의 교점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때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사실은 원점일 때를 구하는 거다. 원점일 때. 그림도 뭔가 원점을 지나게 그렇죠? 그때는 A가 0, B가 0이 되겠네, 그러면. 0,0인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자,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자, 요거 좀 잘 봐줘야 돼요, 요거는. 잘 봐줘야 돼요, 이거. 점대칭이다. 자, 요게 문제가 이래. 자, 어떤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저 점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거든.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는 어려운 방법, 두 번째는 쉬운 방법. 첫 번째는 그냥 정석으로 푸는 건데 잘 봐. 우리는 저 직선이 있으면 저 직선을 요 1,3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점의 좌표를 지금 찾고 싶은 거야, 요거. 얘가 이제 처음에 주어진 a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얘가.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이 직선 위에 우리 요거 있지. 임의의 점의 좌표를 잡아. 그거를 모르니까 x, y라고 둘게. 모르니까. 우리는 얘를 구할 거야. 이 임의의 점을 이 1,3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요 옮겨진 요 점의 좌표를 찾을 거거든. 요 점의 좌표. 이거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저거? 그럼 아까 이거 점 대칭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뒤에 좌표에서 앞에 좌표를 뺀 만큼이 차이니까 그 차이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지금 차이가 몇입니까? x끼리 뺀 거는? 1-x를 더 추가해. 그럼 어떻게 돼? 2-x가 되겠지, 여기는. 2-x. y좌표 똑같이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빼기 y를 더 추가시켜 주시게 되면은 6-y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니? 이렇게.
처음으로 점 P의 좌표가 x, y라고 주어지면은 그 옮겨진 여기 점 P가 여기 있을 때는 옮겨진 점 P'의 좌표가 2-x, 6-y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x 좌표를 이제 뭐 a라고 두고 y 좌표를 이렇게 b로 둔 다음에 여기서 a, b를 다시 한번 좀 작성해 볼게요. a, b를 이렇게 작성을 해볼 거야. 자, 이거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 여기서 x를 구합니다. 문자끼리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도 y를 구합니다. 문자끼리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다 썼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한 x, y는 여기 처음에 x, y라고 주어진 여기 x, y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 그럼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 대입을 해준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거 2배지 2배. 2배에 2-a.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더해주고. 이렇게 쓰고 나면은 결국에 4-2a 더하기 6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9는 0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자 여기서 구한 이제 a, b가 사실은 그 처음에 이 옮겨진 점의 x좌표, y좌표였기 때문에 a, b를 다시 그냥 x, y로 되돌린 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저 옮겨진 직방입니다. 얘입니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더하기 9는 0이라는 거 얘가. 오케이? 저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그 옮겨진 직선이 이제 몇 컴마 몇을 지난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5,a를 지난다라고 했잖아, 지금. 마이너스 5,a. 그럼 마이너스 5,a를 그냥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이제, 그지? 대입해주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제 10-a 더하기 9는 0이니까 a가 몇이야? 19라고 해주면 답은 일단 이렇게 나오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정석으로 자취의 방정식 구해서 이제 푸는 것이었고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얘는 훨씬 쉽습니다. 답이 한 두세 줄이면 나옵니다. 뭐냐면은 굳이 이 처음 직선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봐봐 지금 이 마이너스 5,a를 지금 지난다라고 했잖아, 그지? 만약에 여기 옮겨진 봐봐 여기 지금 이 점이 마이너스 5,a면 마이너스 5,a를 1,3에서 대칭 동안 요 점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점은 처음 직선에 지나야 되겠죠, 당연히. 거기다 대입하면 끝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봐봐 지금 순서가 반대지. 이 마이너스 5,a라는 점을 이제 저 1,3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지, 거꾸로 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셔야 돼. x 좌표가 지금 자 이게 옮겨진 좌표죠. 얘에서 얘를 빼니까 6이야. 그 차이만큼 더 더해주니까 7, 자 이게 얘에서 얘 빼니까 3이어서 3-a여서 그 차이를 더해주시니까 6-a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니 이거? 차이만큼 지금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처음 점은 얘가 있잖아. 처음에 주어졌던 저거 뭐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얘가 얘 지나는 거 아닙니까? 지나는 거? 그럼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14 더하기 6-a 마이너스 1은 0. a가 19.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그 전공법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처럼. 알겠지? 근데 그래도 우리는 저 옮겨진 이 직선의 방정식 요거 정도는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1번 과정처럼 해서. 알겠지?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요거는 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잘 보셔야 돼 이거. 그 문제가 이렇습니다. 얘는. 자, 지금 2,1이라는 점이 있대. 그 점을 어떤 직선이 요건 좀 정확하게 좌표 평면으로 좀 나타내 볼게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 자, 얘 이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데
일단 저 직선을 y는으로 좀 잠깐 정리해서 표현할게요. y는으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그냥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얘가 직선 저놈인데 x 플러스 3y 더하기 3은 0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 처음에 주어진 2,1이라는 점을 지나는 상황이야. 2,1은 한 대략 한 요 정도쯤으로 표현을 해줄게. 한 요 정도쯤으로. 요 정도쯤. 그러니까 2,1이라는 저 점을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준 여기. 이 옮겨진 점의 좌표를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여기. 옮겨진 점의 좌표. 요거를 지금 찾으라는 거야, 요거를. 저걸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가? 자, 옮겨진 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A, B라고 두면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중점 조건이었어, 중점 조건. 자, 중점이 이제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중점의 좌표를 내가 이제 M이라고 잡아보면은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이야. 그 점은 이 직선이 지난다 해가지고 저 직선에다가 저 좌표를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대입한 식을 써볼 수가 있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줄게. A 플러스 2 더하기 2 곱해주면 3B 더하기 3 더하기 6은 0 나오니까 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1 여기까지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중점 조건이고 수직 조건도 이제 그 다음에 써줄 겁니다. 수직 조건. 저 돌이 이제 수직이니까 이 처음에 주어졌던 놈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분홍색 두 점을 이은 기울기 진가량으로 계산해주면 A 빼기 2분의 B 빼기 1이 되겠죠? 얘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도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양변에 이제 요거 이걸 곱해줄게요. 마이너스 3 곱하고 A 마이너스 1을 한꺼번에 곱해. 그럼 좌변은 B 마이너스 1이 남고 우변에는 마이너스 3 곱해서 이렇게 되고 A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다 전개해서 우변으로 넘겨주시게 되면은 3A 마이너스 5 B는 3A 빼기 5까지 나올 거야.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거 대입만 해주시면 답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대입해주시면 대입을 여기다가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해주시면은 이제 A 더하기 3배 그러면은 9A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11이니까 얘가 이제 10A는 20, 10A는 4, A가 5분의 2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이제 요거 대입해서 이제 B 계산해 주시면은 B가 몇이야? 2, 3은 6해서 아마 마이너스 5분의 19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얘가. A가 5분의 2고 2, 3은 6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실제로 얘는 이제 그런 4, 4분면에 있는 점이죠. 4, 4분면 여기 정도에 있는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4, 4분면 점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풀면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이제 5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9야. 이게 답인데 하나 좀 더 얘기할 게 있어. 하나. 일단 얘는 이제 다 쓰셨습니까? 얘는 이제 지웁니다. 이제 지워도 되겠죠? 네. 여기서 내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 문제를. 보통 문제는 이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울기가 풀마 1일 때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니라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야. y의 개수 3이 만약에 빠졌다라고 가정해볼게. 만약에 저게 빠졌어. 그러면은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뀌냐면은 그냥 똑같이 풀면 되겠지. 문제를, 그지? 똑같이 풀면 답은 나오겠죠? 근데 기울기가 풀마 1인 경우에 대해서는 훨씬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훨씬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일단 그 정석대로 다시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좀 풀어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저거는 이제 그럼 직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요거야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고
A라는 점은 지금 2, 몇이야? 2,1이 한 대략 요 정도쯤 있겠죠? 얘는 그럼 대칭 이동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옮겨지는 거니까 여기 이제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푸는 거는 아까랑 똑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얘는 이제 그러면은 여기 중점 좌표가 이제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 나와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조건을 다시 써볼 거야. 대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이 나올 것이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식을 내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줄 거야.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 일단 하나 쓰고, 잘 따라오세요, 이거. 자, 수직 조건인데, 이제 수직 조건. 처음 흰색 기울기가 마 1이었고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놈은 그러면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저 A-2분의 B-1이 1이어서 B-1은 A 빼기 2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B는 이제 A 빼기 1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에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9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때 답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데 이거를 빨리 찾는 방법이 있다. 기울기가 풀마 1일 때만 가능해. 근데 웬만한 문제는 거의 한 80%는 기울기가 풀마 1로 나올 거야.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야. 굉장히 1초면 답이 나온다. 자, 뭐냐? 눈 크게 뜨고 봐라. 눈 크게 뜨고. 그래서 그렇게. 잘 봐라. 기울기가 풀마 1일 때에는 지금 처음 주어진 2,1 있지? 이 직선이 이제 얘가 지금 그지? 자, 봐. 자, x가 2지. x에 2 넣어봐. y가 몇이야?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에 1 넣어봐. x가 몇이야? 마이너스 4. 이러면 답이 바로 나온다. 기울기가 풀마 1일 때만. 알겠지? 왜 그러냐? 간단해. 이게 기울기가 풀마 1이면 얘가 수직이어가지고 이런 게 성립해. 얘가 이 x축, y축에 평행하게 지금 점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직사각형이 나와. 그러면 여기 좌표가 있잖아. 여기 지금 y축이 평행하니까 여기 x좌표가 2일 거 아니야, 여기는. y좌표는 뭐야? b.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x좌표는 얘랑 이제 동일하게 a로 나오고 y좌표는 여기랑 동일하게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직선이 애초에 이 점을 지나잖아요. 이 점을. 그쵸? 그러니까 x에 2 넣으면 이 직선에다가 x에 2 넣으면 그 y좌표가 나오는 거야 바로. y좌표에 1 넣으면 그 x좌표 a가 바로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요 원리에 의해서 기울기가 풀마 1일 때는 바로 넣어주면 돼. 알겠죠? 그게 아니면은 아까처럼 노가다 해야 돼.